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오늘은 HPSP라는 기업에 대한 반도체 관련주 투어 세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그리고 가장 먼저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양산에 성공을 한 회사입니다. 생소한 어휘이시죠? 고압 수소 어닐링. 대체 이게 무엇인지부터 이해를 해야 이 회사가 왜 그렇게 좋은 회사인지를 알 수 있겠죠. 저도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접근하기는 불가능하고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왜 이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 기술인지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반도체라는 것이 점점 미세화되고 있습니다. 5나노 공정이다, 4나노 공정이다. 앞으로는 3나노 공정을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시도할 것이다. 뭐 등등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때 반도체에서 전자의 흐름을 제어해주는 트랜지스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정이 점점 미세화되다 보니까 해당 트랜지스터의 크기도 작아질 뿐만 아니라 회로와 회로 사이에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하는 이 절연막도 점점 얇아지게 되었죠. 근데 이 절연막이 얇아지게 되면 문제가 불필요한 누설 전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는 해당 절연막을 SiO2 이산화 규소로 썼었는데요. 이 SiO2는 캐파시턴스가 별로 높지가 않았어요. 캐파시턴스라고 하는 건 전자의 이동을 차단한다라는 의미인데 전하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apacity가 영어로 용량 이런 뜻이니까요. 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누설 전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려면 전기적인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 즉 capacitance가 높아야 하는데 그것은 dielectric constant, 유전상수라고 합니다. 약어로는 K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높으면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요 식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C를 구하는 식이잖아요. 이 C가 capacitance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K라는 것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C가 커지겠구나. 그래서 누설 전류를 막아줄 수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절연막 물질이었던 SiO2가 3.9 정도의 K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반해서 요즘 쓰이는 절연막이 HFO2, 하프늄 옥사이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게 지금 K값이 25 정도가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해봐도 이 유전율이라고 하는 K값이 약 3.9에서 25가 됐으니까 6배 이상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 즉 누설 전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이 C값도 그에 맞춰서 좋아졌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연막의 물질이 고유전율을 가진 하이 K 물질로 바뀌게 되었고요. 해당 물질과 호환성이 높은 메탈로 위에 있는 이 게이트 물질도 바뀌게 되면서 하이 K 메탈 게이트, 아까 처음에 보셨던 HKMG, 현재의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누설 전류가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을 해요. 누설 전류를 막기 위해서 하이-K, 고유전율 물질로 절연막을 만드는 것까진 좋았는데 절연막과 그 밑에 있는 웨이퍼 사이에 맞닿아 있는 이 계면에 기존의 SiO2 절연막 대비해서 하이-K 물질 절연막은 그 계면 결함이 10배에서 100배 이상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해도 뭔가 결함이 많다면 뭔가 저항이 커질 테고 당연히 전자의 원활한 이동에 방해가 생기겠죠. 자, 이것은 반도체 성능 및 수율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기존에 쓰던 SiO2 절연막과 폴리실리콘 다결정 실리콘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6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열 처리를 하면서 계면 결함을 치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리콘이 녹는 점이 1414도이기 때문에 고온 열 처리를 해도 딱히 문제가 없었죠. 다만 하이-K 물질과 호환성이 높은 메탈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600도 이상 고온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메탈 게이트뿐만 아니라 금속 배선까지도 해당 고열로 인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은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기서 바로 오늘 설명드릴 기업인 HPSP의 장비인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의 시장이 열립니다. 해당 표처럼 HPSP의 장비는 기존 열 처리 장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250에서 450도 공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수소를 이용해서 초고압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면에 생긴 결함들을 비활성화하는 장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공정이 미세화가 되면서 기존의 열처리 장비로는 어려웠던 3나노 공정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목적들, 누설 전류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절연막과 웨이퍼 사이에 계면에 발생한 결함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반도체 성능과 수율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수율로 경쟁하는 TSMC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공정 장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장비를 상용화해서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이 회사가 유일하다는 것이죠. 글로벌 독점이에요. 독보적인 기술력과 특허를 보유했기 때문에 기술적 혜자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HPSP 대항마로 떠오른 EST라는 회사가 기사에 몇 번 언급이 되던데 아직은 위협적인 경쟁자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초기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소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안전성 평가가 까다로워서 이것만 해도 2에서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이후에 알파 테스트랑 베타 테스트 거쳐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야 하니까 최소 3년에서 5년까지도 뒤처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PSP는 2023년도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2022년도 53.5%였고요. 제조업체가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의 숫자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시장의 탑 플레이어로서 독점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장비의 비용도 당연히 비싸겠죠. 추격해오는 경쟁업체들도 기술적인 문제와 특허 관련 문제로 쉽게 허들을 넘기 힘든 시장이기도 하고 앞으로 몇 년간은 충분히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HPSP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의 필요성과 그 장점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만 가지고도 투자를 결정하시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저는 이 회사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놀라웠거든요. 2022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 상당히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HPSP 회사의 재무 상태와 수급,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언급을 차례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